네, 이번에는 원급 비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급 비교란 말 그대로 원래 형태,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이용한 비교의 표현을 우리는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그럼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죠. 그럼 비교급, 최상급인데 원급 비교라는 거는 원급을 이용해서 뭐만큼 같다든지 아니면 덜하다든지 더 어떻다든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원급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s 사이에 형용사 부사의 원급 즉 원래 형태를 써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Rita was busy, 리타가 바쁘죠. 루시도 역시 바빠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바쁘니까 Rita was as busy as Lucy. 루시만큼 바쁘다. 또 I'm strong. 나는 강하고 그도 강해요. 그러니까 I'm strong as he. 원래는 as he 주격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him 목적격을 쓰기도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참고가 있는데 as 뒤에 형용사 부사가 있을 때 as는 해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원급 비교할 때 as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겠죠. 그리고 뒤에 as는 비교 대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as 뒤에 형용사 부사가 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 얘는 해석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리타는 바빴다, 루치만큼. 여기 해석 안 하죠. 여기도 나는 강하다, 그만큼. 그래서 앞에 as는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as 뒤에는 비교 대상 목적격도 사용 가능하다. 문법상으로 원칙은 주격이지만 이때 as가 접속사인 거죠. 근데 이제 as가 전치사의 역할도 있고 또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또 그래서 he 대신 힘을 쓰기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독해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제가 따로 독해 5분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원급 비교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동등, 같다는 거죠. 열등, 덜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배수, 몇 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하면 그대로 원급 쓰면 돼요. She's as tall as Tom. 자, 해석. 그녀는 크다. 앞에 해석 안 한다 그랬죠? Tom만큼. 이렇게. 자, not을 붙이면 as를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so를 더 많이 쓰죠. not so 원급 as 이렇게.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크지 않다. Tom만큼. 자, 다음. 배수입니다. 얘는 별표. 자, 원급의 배수를 표현을 시키면 우등이 되죠. 몇 배 더. 몇 배 더. 물론 분수가 되면 뭘 줄겠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배수 표현을 앞에 쓴다는 얘기죠. 쓰고 원급을 써요. 배수 표현 twice 2배, 3times 3배, 1/5 하면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she is twice as tall. 그녀는 2배 크다 as Tom보다. 이때 as도 해석 안 합니다. 형용사 부사 앞에 있는 as는 직독직해 할 때 우리가 해석할 때 의미가 없다. 해석하지 않는다. 그녀는 2배 크다. 이렇게 Tom만큼. 자, twice taller. 자, 2배니까 더 큰 거니까 비교급을 써도 되는 거죠. 어차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서술형 주관식 등에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빈칸을 넣고 같은 의미가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할 때 중요합니다. 이 예문을 외워버리세요. She is twice as tall as Tom. She is twice taller than Tom. 그래서 as를 비교된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는 동등, 열등, 우등인데 우등은 배수 표현일 때 쓴다. 일반적으로는 비교급을 쓰죠. 참고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관용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as 표현에 주어 can, could가 오면 현재는 can, 과거 오면 could. 근데 이때는 주어 can, could를 얘를 possible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I'll finish as soon as I can. 나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빨리 끝낼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말은 가능한 한 이런 의미 되겠죠.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어 can을 possible로 바꿀 수 있다. as possible. 그죠?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보통 우리 ASAP 뭐 이렇게 쓰죠. as soon as possible. 그죠? 가능한 한 빨리 할 때 아무튼 쓰는데 주어 can은 possible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원급 비교의 관용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s many와 as much. 자, as many 하면 many가 많은, much도 많은이지만 many는 수가 많은이고 much는 양이 많은이죠. 그래서 as many는 같은 수의, as much는 같은 양의 라는 뜻을 가집니다. 해석해볼까요? 임은 to him, 그에게 the 3 seconds, 3초가 seemed like 뭐처럼 보이냐면 as many minutes, 같은 수의 분들처럼 보였다. 즉 3분처럼 보였다. 3분처럼 느껴졌다는 얘기겠죠. 또 he drank 2 bottles of wine, 그는 2병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beer,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as many, as much가 묶어서 하나의 수식어로 관용적인 어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많이 쓰이죠. 자, 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not so much A as B 하면 A라기보단 B이다. 즉 B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A라기보다는 B다. 또 not A so much as 이렇게 so much as B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역시 B를 강조한 거죠. 또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을 쓰면 B를 앞에 씁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B이다 A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비교해서 하나를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 He's not so much a professor as an explorer 하면 그는 교수라기보다는 탐험가이다. 즉 explorer를 강조했습니다. 밑에도 He's not a professor so much as explorer 해서 explorer 강조했고요. He is an explorer 이렇게 앞에 강조해 쓰고요. 그 다음 이때 쓴 표현을 rather than이라는 관용을 썼습니다. 뭐뭐라기보다는 이렇게. 자 참고로 자 이 not so much를 붙여서 not so much as 하면 can이 있으면 can not so much as 뭐뭐조차도 못하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 can not so much as write his own name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도 못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자, 정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 3개. 자, as 원급, as any 복수명사 쓰면 우리가 사용한 것은 원급, 그죠? 동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 원급인데 의미가 최상급의 의미예요. 즉, 최고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명사만큼 뭐뭐하니라고 이제 직역이 되는데, 자, 보시면, he is brave. he is as brave. 그는 용감합니다. as any man. 직역하면 세상의 어떤 남자들만큼 용감하다. 이 표현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니다.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중에 하나가 as any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복수명사 쓴다는 것. 자, 당연히 그렇겠죠. 최상급을 나타내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용감하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용감하다. 사람들만큼 용감하다라는 얘기는 그 어떤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용감하다는 얘기고, 따라서 비교 대상이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라는 거죠. 다음, she is as ambitious. 그녀는 야망적이다. 야심에 차 있다. 그 어떤 여자들만큼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그녀가 어떻다 어떤 여자들만큼 복수명사가 왔다. 자 요거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 이번에는 as ever입니다. 자 역시 얘도 중요합니다. 왜? 앞에 거랑 똑같이 원급을 사용했지만 의미가 뭐다? 최상급의 의미예요. 차이가 뭐다? 얘는 as 원급 as ever 동사가 옵니다. 즉 ever를 쓰면 동사가 오고요. 앞에 보시면 자 as any를 쓰면 명사가 옵니다. 명사인데 복수명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she is as great pianist. 그는 위대한 피아니스트이다. 살았던 그 누구만큼, 동사했던 누구만큼, 그죠? 또 Hemingway is a great writer. 위대한 작가죠. 살았던 그 누구만큼. 그래서 얘도 동사가 오면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마지막으로 어순 조심해야 되죠. as 형, 명. 자, 이 부사가 어순이 as 형, 명. 요거만 조심하면 되고 끝으로 as ever가 있습니다. 그냥 ever로 끝나요. 그러면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늘. 그래서 she is as cheerful as ever. 그녀는 항상 늘 여전히 활기차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원급, 비교급, 직독직해를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급 비교, 직독직해는 자, 뒤에 as를 뭐뭐만큼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 동사 오고 자, 요 as가 중요한데 형용사 부사의 원급이 온 다음에 요 as를 그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뭐만큼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형용사 부사 만큼, 형용사 부사하다. 주어가 동사하는데 형용사 부사하다 이런 뜻인데 이때 as를 해석을 안 해요. 자, 그리고 뒤에 as를 이게 중요하죠. 뭐뭐만큼. 왜? 원급 비교니까 뭐뭐처럼 뭐뭐만큼 같다는 얘기예요. 즉, Rita was busy as busy as Lucy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루타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as busy 바쁘다 이러면 돼요. 그죠? 이때 해석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해요. 루시만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 있는다는 얘기죠. 위에도 Joe works as hard. 자, 여기서 앞에서 끊어도 되는데 여기서 끊으면 돼요. 조가 일한다. 그죠? 열심히 해석 안 해요. 그 다음에 and 만큼 이렇게 되시죠. 또 I'm strong. 나는 강하다. as he, as him. 그만큼. 원래는 주격이 문법적으로 맞는데 우리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목적격을 사실은 더 많이 쓰죠. 아무튼 I'm as strong as him 입니다. 앞에 as는 해석 안 하고 뒤에 as를 뭐뭐만큼으로 한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많이 보이는 as soon as possible 그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주어 as 다음에 원급 as 오고 주어 can 내지는 과거면 could 올 때는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예문 보시면 I'll finish 나는 끝낼 것이다. 빨리 여기 해석 어떻게 했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 possible 쓰면 가능한 한 가능한 만큼 이렇게 되죠. 그래서 as soon as I can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비교급을 볼까요? 말 그대로 비교를 해요. 그렇죠? 자, 주어가 동사하다 배수 표현이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고요. 비교급이 오면 이제 비교급의 표현이 되는데 배수가 오면 이제 몇 배 더 이런 뜻이 되는데 그죠? 비교 형용사 부사 오면 자 더 뭐뭐 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an이에요. than 뭐뭐 보다예요. than은 알죠? 뭐뭐 보다. 그래서 비교급 than 이렇게 짝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She's taller than Sue 됐어요. 그녀가 더 크다 수보다 됐고요. 또 She's more beautiful than Sue 그녀가 더 아름답다 수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를 잘 보십시오. 보시면 She's twice taller이죠. 두 배 더 크다. 자 여기 배수 표현이었습니다. 두 배라는 자 두 배 더 크다 누구보다 수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얘를 원급 비교로 쓸 수도 있어요. 비교급인데 배수 표현이 있는 비교급을 as 원급 as로 쓸 수 있는데 자 배수 표현 오는 거 똑같은데 as 원급 as예요. 비교급 다음엔 than이 오고요. 원급 다음엔 as죠. 그래서 as 비교급이 되는 거죠. 원급 비교예요. 자, 이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자, 직독시키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녀는 twice taller than Sue 할 때는 두 배 더 크다 수보다 간단한데 밑에 거 she is twice as tall에서 as는 역시 해석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뒤에 as를 뭐뭐 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해석은 위에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as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그럼 이 as는 무조건 해석을 안 해요. 그리고 뒤에 as 그리고 비교 대상이 오죠. 그래서 이 원급 비교일 때는 뭐뭐만큼이 돼요. 자, 이 얘기는 앞에서부터 쭉 하라는 거예요. 직독직해. 근데 여기에 만약에 배수 표현이 와요. 지금처럼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배수 표현이 와요. 그럼 이때 as는 배수가 왔으니까 뭐뭐 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다, 뭐뭐만큼 아니면 뭐뭐 보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직독직해가 됩니다. 그녀는 두 배 크다 수보다 됐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앞에 as는 해석을 안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종류와 역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가 뭐냐? 관계대명사랑 싹 똑같은 역할이 뭐냐면 접속사 역할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이고 관계부사는 부사 역할. 그래서 이름이 관계부사예요.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으면 저는 관계부사로 안 불렀습니다. 접속부사라고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니까 접속부사. 근데 일본 영어를 변역하다 보니 관계부사. 그래서 관계란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한다? 접속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외우셔야 되죠. 기본입니다. 관계부사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 얘도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책이 없는데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관계부사는 접속사 일종입니다. 다시 관계부사는 접속사 일종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를 연결하면 무조건 접속사예요. 접속사 한 종류인 거예요. 관계부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명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when, where 하고 why는 형용사절이 되고 how는 형용사절이 안 돼요. 왜 그렇죠? the way how를 못 쓰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이 없어요. 그 다음에 when, where는 원래는 뭐 관계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절의 역할도 하는 접속사예요. 부사절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래서 when하고 where는 명사, 형용사, 부사절이 다 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 자, 각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뭐로 쓰이냐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죠. 여기는 지금 목적어로 쓰인 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When he will come, 언제 올지, 그가 올 때를 안다. Where he lives, 그녀가 사는 곳을 안다. 시간이고 장소죠. 자, 방법입니다. 그가 문제를 푼 방법을 안다. 자, 그녀가 행복한 이유를 안다. 자, 이렇게 자 명사절로 쓰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제 방금 해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의문부사로 해석해도 돼요. 왜? 똑같이 명사절이니까 의문부사, 의문대명사, 의문사들은 무조건 명사절이거든요. 물론 의문문으로 쓰이죠. 근데 의문문이 아니고 의문사가 문장의 일부, 즉 종속절이 되면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관계부사도 명사를 쓰이는데 형태가 똑같잖아요. when, where, how, why는 그것도 비교한 게 따로 오고 있는데 의문부사나 관계부사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명사절일 때는 의문부사는 항상 명사절이고, 그죠? 근데 관계부사는 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다 되는데 관계부사의 명사절일 때는 둘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해석을 둘 다 뭐 의문부사로 해도 되고 관계부사로 된다. 즉 그가 올 때를 안다. 그럼 관계부사로 해석한 거고요. 언제 올지를 안다 그러면 의문부사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자, 원어민들이 이런 거 부분 당연히 안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자, 우리가 문법 학교 시험을 위해서 자,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말씀드렸고, 자, 이건 따로 또 자, 5분구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관계부사 역할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 the day, 장소, place, 이유, reason을 꾸미는 형용사절 역할을 합니다. the way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참고로 돼 있지만 중요한 게, 자, 이렇게 관계부사가 형용사절 역할을 해요. 그때 자, 생략 가능합니다. 지금 가로로 다 돼 있죠? 다 생략 가능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와요. 이때는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 생략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대수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형용사절일 때만 관계부사 대신 대쓸 수 있다. 이렇게 형태를 정리합니다. 자,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죠. when하고 where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녀가 사는 곳에서 그녀는 they sing and dance 노래하고 춤추죠. 그녀의 이웃들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자, 그가 왔을 때 I'll tell him the truth. 진실을 그에게 말할 것이 할 때, 자, 시간의 부사절 조심합니다. where는 아닌데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 if 같은 거 있죠? unless 같은 이런 부사절에서는 부사절이란 말은 뭐예요? 동사를 수식해요.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요. 미래 대신 현재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will come이 아니라 comes를 써야 된다.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지만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것만
when에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맞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 따로 제가 5분구를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5분구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 번 한번 반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정의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자, 이번 기회에 원리를 이해하시면 관계부사 별거 아니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사를 볼게요. 부사의 종류는 단순부사, 관계부사, 의문부사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 관계부사가 등장하네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사들은 다 단순부사예요. 시간, 장소, 방법, 빈도부사 알죠? 정도, 상태 등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고요.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이제 부사가 있죠. 이걸 관계부사. 의문부사 똑같죠. 형태는 관계부사랑 when, where, how, why 의문을 나타내는 물어볼 때 쓰는 그런 의문부사가 있고요. 자, 그래서 부사는 이렇게 돼요. I know the city. 나는 그 도시를 아는데 he lived there. 거기에서 장소죠. 그가 거기에 살았어. 그래서 이런 건 일반적인 그냥 부사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접속사는 뭐냐면 두 개의 문장, 즉 주어 동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게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는 상관접속사, 등위접속사, 종속접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상관접속사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문장을 연결하면 우리는 등위접속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종속접사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부사인 거예요. 이렇게 I know the city, he lived there를 and 등위접속사로 연결했네요. 그죠? and로. 그래서 그리고 그는 거기에 살았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관계부사의 원리 또 앞으로 관계부사 나왔을 때 해석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으실 거예요. 보세요. 자, 관계, relative, 접속사죠. 관계, 접속사, 부사. 지금 여기 써 있죠.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다. 부사의 일종인데 문장을 연결해주는 부사란 얘기예요. 자, I know the city라는 문장이 있고요. 또 한 문장은 he lives there. 그가 거기에 산다예요. 자, 이때 there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부사예요. 지시부사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거기에서라는. 잘 보세요. 자, 거기에서라는 부사예요. 자, 이 문장을 일반적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등위접속사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I know the city 어떻게 돼요? and 그리고 그가 거기에 산다죠. 자, 그래서 and라는 접속사로 그냥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시부사 그대로 there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우리말에는 없지만 접속사 역할과 이렇게 부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관계대명사죠. 똑같아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부사. 그래서 이 and와 there를 묶어요. 근데 there가 뭘 나타내요? 장소잖아요. 거기에서잖아요. 그래서 뭐로 바꿔요? where가 되는 거예요. The city가 장소잖아요. I know city where he lives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시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는 관계부사인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init을 풀었으면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꿀 수 있어요. 다시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꿀 수 있죠. init을 줄여 쓴 게 there예요. 거기에서니까. 그죠? 또 그대로 볼까요? where를 그러면 또 바꿀 수 있죠.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init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거죠.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자, 보시면 이제 느낌 오시죠? 네, 이거예요. 보세요. 전치사 뒤에 있는 대명사를 문장을 연결하는 대명사로 바꿔요. 그죠? 그게 위치예요.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즉 똑같은 대명사인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그냥 지시대명사, 무언가를 가리키기만 하는 지시대명사, 얘는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init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it. 그래서 where를 init로 바꿀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똑같아요. 이 원리 그대로 가면, 자, 그대로 가면 where는 지시부사예요. 지시부사예요.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얘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부사로 바꿔요. 그게 바로 where가 되는 거예요. there가 where 되고 it이 which 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아하, 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 역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절이에요. 자, 혹시나 해서 관계부사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관계부사 영어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when, where, how, why. 자, 네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명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형용사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보세요. when, where, why입니다. how는 형용사절에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the way how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자, 요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직 설명하면 요 관계부사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겠지만 요 때는 형용사절인데요. 이때 앞에 있는 명사가 일반적인 명사, 일반적인 시간, 뭐 the day, 뭐 the time 이런 식으로 또 일반적인 장소, the place가 되겠죠. 뭐 why는 reason 하나밖에 없네요. 요런 명사가 선행사로 있을 때는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형용사절이 아니라 뭐가 돼요? 명사절이 돼요. 그게 이거예요. I know the day 아니면 the time 뭐 이런 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다. 뭘 알아요? When he will come. 그가 올 때를 안다. 뭐라고 해석했어요? 뭐뭐 할 때를 안다. I know where. 끊을게 여기서 끊죠? 접속사 앞에서. 그녀가 사는 장소. 뭐뭐 하는 장소를 안다. I know 안다. 방법이죠. He solved the problem. 문제를 푼 방법을 안다. I know why she is happy. 그녀가 행복한 이유를 안다. 자, 이렇게. 때, 시간이죠. 때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자, 이런 게 오면 명사절이라는 건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의문부사도 똑같아요. when, where, how, why가 의문부사로도 쓰이죠. 근데 의문부사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명사절이에요. 종속절로 쓰이면. 물론 의문문으로 쓰이죠. 의문문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일 때는, 즉 종속절일 때 항상 명사절이에요. 이게 바로 간접 의문이에요. 자, 그래서 의문부사는 항상 명사절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의문부사로도 해석해도 된다. 왜? 관계부사가 명사절로 쓰였어요. 의문부사도 명사절로 쓰여요. 그럼 명사절일 때는 둘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매끄러운 걸로 여러분이 더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즉, 그가 언제 올지를 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럼 다 의문부사를 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안다. 그죠? 왜 행복한지를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의문부사로 해석한 거예요. 의문부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왜는 언제? 언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디. 또 how. 어떻게. how는 어떻게. why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는 의문부사로 해석한 거다. 아무거나 해석해도 된다. 명사절일 때는. 네, 됐습니다. 자, 이건 형용사절이에요. 이렇게 다 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I know that 그날을 알아요. 그가 올. 장소를 알아요. 그녀가 사는. 이유를 알아요. 그녀가 행복한. 이렇게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요. 자, 눈여겨보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다 가로가 되어 있죠?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는 첫 번째,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써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아, 생략 여기 써 있네요. 네. 괜히 제가 괜히 칠판 지저분하게, 네. 했습니다. 두죠, 그냥 뭐. 네. 생략할 수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꿀 수 있어요. No, the day, 뭐, where he lives. 여기서 where는 뭐, in which 이런 식으로 많이 봤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모든 게 the day that, the place that, the reason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how가 없네요. 네, the way how는 안 된다고요. the way how가 안 돼서 the way how 대신에 that을 쓰든지 the way that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죠? 아니면 in which를 쓰든지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면 the way를 생략하고 how를 써서 명사절로 만들든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사절입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 when하고 where는 부사절이에요. 자, 관계부사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관계부사가 아닐 때 when은 뭐 시간, 뭐뭐 할 때란 시간, where는 뭐뭐 한 장소에 부사절로 쓰여요. 그래서 자,
그녀가 사는 곳에서 그녀는 sings and dances, 노래하고 춤춰요. 이웃들과. 자, 그가 올 때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뭐 써야 돼요? comes, 우리 시조부사절이라는 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쓰잖아요. 시제일치 예외. 그래서 will come이 아니라 comes, 현재 써야 되죠. 왜? when이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대신 현재 쓴다. 자, 이렇게 관계부사 역할 두 가지. 그 다음 when하고 where는 부사절도 된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형용사절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죠. when, where, why, how 얘들을 이제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하는데요. 자, 얘들이 관계부사의 형용사절을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부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의 5가지 형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독해하는데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I know the city where he lived. 자, 관계부사 where가 형용사절로 쓰였습니다. 나는 그 도시를 압니다. 그가 살았던. 그래서 관계부사 where가 형용사절로 쓰였죠. the city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절입니다.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이렇게 관계부사를 그대로 쓴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자, 모든 관계부사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항상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항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꿀 수 있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아니고요. 아, 이 갑자기 수학을.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반대는 항상은 아니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따로 오무기로 돼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변환이 항상 변환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두 개는 같은 건데 사실은 이 전치사가 문장의 끝으로 갑니다. 문장의 끝으로 가서 예문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문장의 끝으로 가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을 때 이때는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요.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뒤에 반드시 전치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전치사가 문장의 끝으로 가면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자, 이때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경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는 대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명사로도 쓰이는 대은 아무튼 대은 총 영어에서 9가지로 쓰이는데요.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 이때 대수로 대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오기 찍었지만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 있고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가 명사 나오고 갑자기 주어동사가 튀어나왔을 때 이때 생략된 접속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의미의 혼돈 없이 구조 변화 없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인데 지금 여기 2가지가 나왔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과 관계부사의 생략. 자, 이렇게 5가지 형태 정리해 둡니다. 자,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know the city where he lived. 그가 살았던 도시를 내가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부사가 형용사절로 쓰였고요. 자, 얘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습니다. He lived. 자, 그래서 문장을 2개로 쪼개면 I know the city 또 하나는 he lived in the city니까 전치사 in을 쓴 거고요. 그래서 in 위치죠. 자, 이 전치사는 문장의 끝으로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 관계대명사는 앞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수로 대신할 수 있다. I know city that he lived. 그래서 이때 대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관계부사를 대신한 대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고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도시를 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이겠어요. 이 부분. 자, 이 2가지. 그래서 자, 똑같이 만약에 생략이 됐을 경우에 the city 뒤에 주어동사 오고 the city 뒤에 주어동사 왔지만 여기 in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고 여기는 관계부사 생략됐고 자, 이런 정도의 문장 구조 파악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 독해할 때 중요하죠. 보시면 일단 읽어볼까요? 관계부사는 두 개를 결합시키는, 자, 일단 접속사의 역할과 왜 안 나오나요? 접속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관계란 말이 접속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 부사 역할을 하는데 when, where, when, why, how 뭐 이런 네 가지가 있죠. 자,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죠.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어요.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죠. 명사. 그 선행사가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관계부사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자, 그걸 오늘 해보는 거죠. 네. 일단 보시면 장소, the place, 시간, time, 이유는 the reason, 방법은 the way일 때 이런 관계부사가 쓰이는데, 자, 눈여겨보셔야 될 게 the way는 안 돼요. the way, how는 같이 못 써서 the way를 생략하든지 how를 생략해야 돼요. 자, 요건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일 때는, 장소, 시간일 때는 전치사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장소가 넓냐, 좁으냐에 따라서 시간도 기냐, 짧으냐, 특정한 날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치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유일 땐 무조건 for which예요. 그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for the reason이기 때문에 for which고, 자, 방법일 때는 무조건 in which예요. 그 방법으로 in the way이기 때문에 in which예요. 됐죠? 이건 기억합니다. 그 이유로 for the reason, 그래서 무조건 for, 그 방법으로 in the way니까 무조건 in. 근데 이제 시간, 장소일 때는 여러 가지 전치사가 쓰일 수 있다. 네. 먼저 where를 봅시다. 장소죠. 선행사가 장소일 때 당연히 쓰는 관계부사예요.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there를 묶으면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가 되죠. 자, 이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요. 그죠? 그녀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자, in which를 바꾸는 거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This is 이 집, 이것은 집인데, she lives there. 그녀가 거기에 살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in it이죠. in it이라고 써도 되고, 부사가 있죠. 장소라는 거기에. 그래서 there를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가 where가 돼서 연결된 거예요. 요것도 5분구이 찾아보세요. 자, 관계부사의 원리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in i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in the house니까 in it이다. in it이다. in the house니까 in i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행사가 house잖아요. 그래서 in the house. She lives in the house in it. 이렇게. 또 시간일 땐 뭐예요? 당연히 when이죠. I don't remember the day. 그날을 기억 못해요. Mr. Kim left Seoul then. 그때 on it. 특정한 날 on. 그날에. 그때 떠난 거죠. 그래서 when이에요. when. Mr. Kim이 떠난 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on it로 바꿨는데 왜 on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왜 on이에요? 특정한 날 앞에는 on it이니까. 또 보세요. 선행사가 the day죠. Mr. Kim left Seoul on the day. on it. 그래서 on it.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행사를 뒤에 형용사절에 넣어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여기에다가 day를 넣어보세요. day로 보면 어떻게 돼요? Mr. Kim left Seoul on the day. on it 이시죠? 그러니까 on i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in which he lives 이 부분 해볼까요? 자, 이 부분 해보면 또 여기가 아니죠? 뒤에만 밑줄을 쳐야 되겠죠? 자, 그래야 더 이해가 쉬우니까 he lives 이 부분 볼까요? 그러면 house를 넣어봐요. house를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넣어요. 그럼 she lives in the house죠? in it이죠? in it, in the house, 그러니까 in i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됐죠? 네. Do you know the reason? reason은 무조건 why 아니 for which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외우세요. why, reason이니까 why고 무조건 for which 하나밖에 안 돼요. 다른 전치사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for which. how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행사 방법 the way일 때인데 the way that 쓰거나 in which 쓴다. the way, how 같이 못 쓴다. the way를 생략하든 how를 생략해야 된다. 그래서 the way that 쓰든지 how 안 돼요. 아니면 무조건 in which예요. in which예요. 다른 전치사는 안 돼요. 그래서 reason일 때는 for which, way일 때는 in which.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 생략. 관계부사의 형용사절에서,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에서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할 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관계부사 when, where, why. 자, 그래서 어떻게 관계부사 생략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면 he knows the place. 그는 장소를 압니다. 내가 태어난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부사 where가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부사 where가 앞에 있는 place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죠. 내가 태어난 장소라는. 자, 이렇게 관계부사가 형용사절 쓰이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생략하기 전에요. 먼저 대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시 정말 대단합니다. 대수 용법은 여러분이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경우. 자, 그래서 the place that was born 이렇게 여기 I 있죠. that I was born. 자, 그다음에 자, 관계부사는 언제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in whi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was born in the place니까 in which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자, 여기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의 형용사절의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예요. 관계부사 쓴 경우, 대수로 대신 쓴 경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쓴 경우, 아예 생략한 경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딱 보였을 때 관계부사가 생략됐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 선행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he knows the place. 그는 장소를 알아요. 내가 태어났다. 자, 형용사절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he place를 생략하고 그냥 where I was bor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선행사를 생략하는 거죠. 어떨 때냐면 이 선행사가 구체적인 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명사일 때 여기 나오죠.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이라든가 일반적인 의미의 장소, 또 way 방법, 그죠? 또 이유 같은 것들을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형용사절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때는 여기 앞에 있는 동사 know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 돼요. 그래서 he knows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장소를 안다라는 선행사 생략하면 명사절이 된다. 그래서 선행사 생략하면 명사절. 자,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그는 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안다. 장소를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렇게 하면 의무부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또 따로 제가 의무기도 있겠지만 의무부사는 항상 간접의문이라고 해서 명사절로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일 때는 관계부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의문부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먼저 이 두 가지 정리해보면, 우리가 명사 뒤에 관계부사가 있을 때, 이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이면 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형용사절이었던 관계부사절이 명사절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관계부사 선행사 생략을 못하는 경우 당연하겠죠. 어떤 경우냐면 구체적이거나 특정한 의미의 명사면 당연히 생략을 못하겠죠. 생략이 된 원칙은 의미의 혼동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죠? She's looking for a hotel. 호텔을 찾고 있어요. 어떤 호텔이냐면 She can stay during holiday. 휴가 동안 머물 수 있는 호텔인데 구체적인 장소죠. 호텔. 그냥 place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호텔은 생략 못하고 관계부사는 당연히 생략할 수 있습니다. He'll never forget the last day. 구체적인 날이죠. 구체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생략을 못하고 관계부사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 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랑 같아요. 관계대명사도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있죠? 이런 용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문장에 쓰였을 때 우리가 정확한 해석, 의미를 구분하는 게 당연히 핵심이 되겠어요. 자, 보시면 문장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만 다르냐면 여기 컴마가 쓰인 것만 다르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한적 용법은 Last year we went to the farm. Last year, 작년에 we went to the farm. 농장에 갔어요. 그 다음에 컴마가 없으면요. 이 부분이 필수 설명이 됩니다. 이거를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수 설명. 그래서 where we spent our vacation. 우리가 우리 휴가를 보낸 농장이죠. 즉 여기서 우리가 그 농장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사실이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그런데 계속적 용법, 즉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앞에 컴마가 붙으면요. 이 뒤에 있는 이 형용사절은 부연 설명이 됩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역할이다.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한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 뒤에 거 계속적 용법은 어떤 의미냐면 last year, 작년에 we went to the farm. 우리가 농장에 갔었어.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 방학을 보냈어. 이렇게 됩니다. 휴가를 보냈어. 이렇게. 즉 위에는 휴가를 보낸 곳이 농장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휴가를 보낸 거 농장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밑에 건 뭐냐면 농장에 작년에 우리가 농장에 갔었다.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구분 되시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오면 즉 묶어서 관계사가 오면 중요한 문장이 아니다. 자, 스키핑이라고 하죠. 건너뛰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독해를 해보면 컴마가 없는 관계사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 제한적,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용법, 한정 용법. 사실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농장에 대한 중요한 필수 설명을 뒤에 붙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계수용법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when과 where, 왜 where만 계수적 용법이고요. why와 how는 계속적 용법이 없다. 관계부사 중에서. 또 when, where 앞에 그래서 뭘 붙이면 돼요? 컴마를 붙이면 계속적 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 보세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등위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등위 접속사 쓰느냐? 등위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있죠. and, but, or, so for. 이 5가지 중에 뭘 쓰냐면 문맥에 따라서 앞뒤의 관계에 따라서라는 얘기죠. 앞뒤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 즉 형용사절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을 보시면 두 개 다 계속적 용법입니다. 컴마가 쓰였죠. I went to Texas. 텍사스에 갔어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텍사스에 갔었어. 자, 그런데 컴마 where죠? 계속적 용법이 왔습니다. I visited the baseball stadium. 스테디움. 야구장을 방문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순접이죠. 순접인데 그냥 이어집니다. 텍사스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야구장을 방문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문맥으로 본다는 얘기가 두 번째는 뭐냐면 Please come to see me. 날 보러 오세요. 오후에 오세요. 라고 돼 있죠. 근데 컴마 when입니다. 컴마 when I'll be free. 자, 그리고 그때 나는 시간이 많아요. 자유로워요. I'll be free. 그리고 그때 라기보다는 뭐냐면 오라고 했어. 왜냐하면 그때 내가 시간이 많거든. 여유롭거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for then. 왜냐하면 그때. 이때 등위 접속사 for는 무슨 뜻이에요? 등위 접속사 for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뭐뭐 때문에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라. 뒤에 부연 설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자유롭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컴마 관계부사 when하고 where 개수용법에서는 등위 접속사는 문맥에 따라서 구분하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